이게 드레스야? 시장에서 산 거 아니야?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예술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신부가 놀라 외쳤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이딴 걸 입고 나타나.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이 차갑게 말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날 한 어머니의 분노가 지역사회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지방예술회관은 결혼식 리허설을 위한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울렸다. 김서연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한복을 입고 있었다. 55살 지역에서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는 그녀는 평소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특히 오늘은 사랑하는 딸 민지의 결혼식 리허설이라 더욱 신경을 썼다. 엄마, 긴장돼. 민지가 드레스를 입고 나오며 말했다. 29살의 민지는 무용을 전공한 덕분에 우아한 자세와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는 평소에 자신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괜찮아, 우리 딸. 오늘은 연습이니까 편하게 해. 서연이 딸의 드레스를 다듬어주며 말했다. 민지가 입은 드레스는 서연이 꼼꼼히 알아보고 선택한 것이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디자인이 예쁘고 민지에게 잘 어울렸다. 무용수인 딸의 우아한 몸선을 살려주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이었다. 정말 예뻐 보여.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 측 가족들이 도착한 모양이었다. 어서 가자. 인사드려야지. 서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홀로 들어서자 신랑 측 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 중심에는 장미라가 있었다. 60세의 그녀는 지역 유통업계에서 나름 이름을 알린 회사 회장의 부인이었다. 화려한 한복과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님.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장미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민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 이게 웨딩드레스예요? 미라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네, 오늘은 리허설이라서 간단한 걸로. 민지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간단한 게 아니라 너무 초라한데요? 미라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 본식 때는 더 좋은 걸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다. 더 좋은 걸로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나 해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리허설에 참석한 친척들과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사부인님, 조용히 이야기해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요? 지금 이게 조용히 할 상황이에요? 미라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다.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다.
잠깐만요. 이 상태로 리허설을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웨딩 플래너가 당황하며 물었다. 신부 드레스 좀 보세요. 이게 결혼식에 입을 옷이에요? 웨딩 플래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실제로 민지의 드레스는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리허설용으로는 충분했다. 리허설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을 것 같다고요? 미라가 웨딩 플래너에게도 화를 냈다. 당신들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부인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듣고 있잖아요. 아이가 듣고 있으니까 더 말하는 거예요. 미라가 소리쳤다.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체면이요? 네, 체면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이런 초라한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평생 무용을 하며 자신감을 키워왔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엄마. 민지가 서연의 옷깃을 잡으며 속삭였다. 서연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아직 참았다. 사부인님, 드레스는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좀. 서연이 최대한 진정하며 말했다. 아이 앞에서요? 아이한테 제대로 가르쳐야죠. 결혼이 장난이에요? 미라는 갑자기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 씨, 정말 이런 드레스 입고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대답 못하겠어요? 그럼 제가 대답해 줄게요. 미라가 갑자기 민지의 뺨을 때렸다. 탁! 홀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이런 걸 입고 나타나서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해요? 민지는 뺨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미라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뭐 하느냐고요? 당연한 걸 하는 거죠. 미라가 맞받아쳤다. 당연한 거요? 남의 딸을 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의 딸이요?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인데 제대로 가르쳐야죠. 서연의 손이 떨렸다. 당장 미라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딸을 먼저 챙겨야 했다. 민지야, 괜찮아? 서연이 딸을 안으며 물었다. 민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팟, 팟, 팟. 그때 누군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어머, 이거 사진 찍어야 해요. 증거로 남겨놔야 나중에. 미라 측 친척 중 하나가 말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평소 온화한 그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라가 비웃듯 물었다. 제 딸을 때린 것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고소라도 하시게요? 미라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돈도 많고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고소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과거 언론에서 일하며 키운 집요함과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곧 아실 거예요.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홀을 나갔다. 뒤에서 미라가 뭔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에서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안 괜찮아.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 서연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은 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내가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해 줄게. 민지는 엄마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결연함을 느꼈다. 엄마, 믿어. 엄마를.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서재에 앉아 과거 수첩들을 꺼냈다. 언론사에서 일할 때 정리해둔 인맥 리스트와 취재 노하우들이 적혀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중얼거리며 펜을 들었다. 복수가 아니었다. 정이었다. 그리고 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판사로 향했다. 작은 규모지만 지역에서는 나름 알려진 세연 출판사였다. 교육 서적과 지역 문화 관련 도서를 주로 출간했다. 따르릉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세연 출판사입니다.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받았다. 사장님, 어제 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직원인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졌어. 서연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사실 어젯밤 한잠도 못 잤다. 딸이 뺨을 맞는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사장님, 그런데 장미라 씨 남편이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다던데. 괜찮을까요? 서연이 잠시 멈췄다. 사실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다. 장 씨 가문은 지역 유통업계의 큰 손이었고 여러 정치인들과도 관계가 깊었다. 수진아, 나 과거에 뭘 했는지 알지? 네, 중앙일보에서 탐사보도 기자 하셨잖아요. 맞아. 그때 배운 게 있어. 권력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뭐예요? 진실이야.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 말이야. 서연은 과거를 떠올렸다. 15년 전 그녀는 중앙언론사에서 탐사보도팀 기자로 일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것이 주 업무였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시 유력 정치인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기사를 냈다가 오보로 판명되었다. 그 바람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언론계에서도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다. 결국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출판사를 차린 것이다. 사장님, 혹시 그때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오히려 그때 일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어.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기자 시절 정리해둔 취재원 명단이었다. 비록 언론계에서는 밀려났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민호 변호사. 서연이 중얼거리며 번호를 찾았다. 고민호는 서연의 대학 동기였다. 기자 출신에서 변호사로 전업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특히 기업 재무 관련 법무에 능통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민호야, 나 서연이야. 서연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혹시 출판사 일? 아니야. 개인적인 일이야. 좀 복잡해. 고민호는 서연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다. 알겠어. 오늘 오후에 시간 될까? 고마워. 꼭 혼자 와줘. 오후 3시 서연은 시내 한적한 카페에서 고민호를 만났다. 15년 만의 재회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네. 고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고민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해지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장미라라는 사람이 내 딸을 때렸다고? 그뿐만 아니야.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어.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그건 명백한 폭행이고 모욕죄지. 고소하면 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 돼. 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고소해봤자 무마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저들의 약점을 찾아야 해.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 말이야. 서연아, 너 설마. 응. 예전처럼 취재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신문에 내는 게 아니라 직접 응징할 거야. 고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예전 일도 있고.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미 시작했어. 어제 예술회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녹음했거든. 정말? 어떻게? 습관이야. 기자 시절부터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녹음기를 켜뒀거든. 고민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역시 기자 출신이네. 그럼 이미 증거가 있는 거네? 시작일 뿐이야. 더 필요해.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아야 해. 서연은 고민호에게 부탁했다. 민호야, 장미라 남편 회사 재무 상태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장정호 씨 말이지? 가능해.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공개 정보가 있을 거야. 그리고 혹시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도. 알겠어. 며칠 시간만 줘. 카페를 나서며 고민호가 물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저들이 먼저 공격해 올 수도 있어.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이미 공격당했어. 내 딸이 뺨을 맞았잖아. 이제 내 차례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딸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어디야? 집에 있어요. 엄마 어디세요? 곧 들어갈게.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지야. 서연이 딸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네, 엄마.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정말 결혼하고 싶어? 민지가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말해줘.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어도 괜찮아.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무서워요. 결혼하면 평생 저런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는 게. 그럼 안 하는 게 나을까? 아니에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환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치기 싫어요.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엄마를 믿어줄 수 있어?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해.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서연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지 않아. 내 딸이 모욕당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날 밤 서연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과거 취재 노하우를 되살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 1단계 상대방 정보 수집, 2단계 약점 파악, 3단계 증거 확보, 4단계 반격. 서연은 노트에 적으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목표 딸의 존엄 회복과 공정한 사과. 다음 날부터 서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출판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장씨 가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수진이 신문 기사를 가져왔다. 뭔데? 장정호 씨 회사 관련 기사예요. 최근에 대규모 건설 투자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서연이 기사를 꼼꼼히 읽어봤다. 흥미롭네. 회사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가 너무 큰데 무리한 투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서연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민호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서연아, 큰일 날 뻔했어. 왜? 뭘 찾았는데? 장정호 회사. 재무 상태가 심각해.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어. 서연의 눈이 번쩍 떠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근 건설 프로젝트에 회사 자금 대부분을 투자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어.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겉으로는 부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맞아. 곧 큰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 일주일 후 서연은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손에 넣었다. 고민호가 가져온 자료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서연아, 이거 봐. 고민호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뭔데 이렇게 많아? 장정호 회사 재무제표야. 공식적인 것과 실제 내부 자료. 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실제 내부 자료를 어게 구했어? 회계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건 절대 비밀이야. 서연이 자료를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진짜야? 부채가 자산의 3배가 넘어? 그뿐만 아니야. 여기 봐. 고민호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최근 6개월 동안 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한 적이 5번이나 있어. 그럼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네? 맞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고민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정부 지원금 관련 서류야. 코로나 때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서연의 기자 본능이 되살아났다. 이건 횡령이네. 그렇게 볼 수 있지.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 서연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 장미라가 왜 그렇게 체면에 신경 쓰는지. 무슨 뜻이야? 겉으로는 부자인 척해야 하니까. 실상이 알려지면 큰일 나거든.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장미라 씨가 저희 집 앞에 와서 난리치고 있어요. 서연이 급하게 일어났다. 지금 가겠어. 절대 나가지 마. 고민호도 함께 따라 나섰다. 집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장미라가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주변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서연, 나와요. 미라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미라가 달려왔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 동네에서 우리 집 뒷조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던데 당신이 시킨 거죠? 서연은 침착하게 답했다.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거짓말. 분명히 당신이 복수하려고. 그때 고민호가 나섰다. 실례지만 지금 사유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시는데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라가 고민호를 보며 당황했다. 당신은 누구예요? 변호사 고민호입니다. 서연 씨의 법적 대리인이고요. 변호사라고요?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예술회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사부인님, 이렇게 와서 소란 피우시면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대응이라고요? 뭘 어떻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곧 알게 될 거예요. 미라는 뭔가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나왔다.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지 알 테니까. 미라가 떠난 후 서연과 고민호는 집 안에서 대화를 나눴다. 저 사람 완전히 다급해하네. 고민호가 말했다. 그럴만하지. 비밀이 탄로날까봐 무서운 거야.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저 사람들 진짜 무서워 보여요. 서연이 딸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오히려 저렇게 나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해. 왜요? 급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야. 그날 밤 서연은 본격적인 작전을 준비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민호야,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이 정보들을 정식으로 고발할 방법이 있을까? 있지. 하지만 신중해야 해.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설치도록 놔둘 수는 없어. 서연은 결심했다.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장미라의 아들인 정환이에게서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서연은 민지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정환은 예상과 달리 진지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어머님, 지난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제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평소에도 그런 면이 있긴 했지만, 정환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가 많이 예민해져 계세요. 서연이 관심을 보였다. 집안 사정이? 아버지 사업이 요즘 많이 어려워서요. 어머니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지한테 화풀이를 한 거구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잘 말씀드릴 테니까 민지 씨와의 결혼은 예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정환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정하나,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 무슨 뜻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민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어머니를 말려야 해. 정화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틀 후 서연의 예상대로 장씨 가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출판사에 도착한 서연은 수진의 급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 지역신문을 들고 왔다. 일면에 크게 실린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지역 출판업체 대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논란. 서연이 기사를 읽어보니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들로 가득했다. 세연 출판사 김서연 대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역 유력 기업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관계자들은 과거 언론계에서 오보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인물이 또다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연은 분노보다는 차가운 분석을 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저들이 먼저 선수를 쳤네. 사장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 출판사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괜찮아. 오히려 저들이 급하다는 증거야. 서연은 즉시 고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야, 신문 봤어? 봤어. 완전히 선제 공격이네. 대응 방법 있을까? 있지. 하지만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해. 뭘 어떻게? 기다려.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소식이 있을 거야. 오후 2시 고민호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아, 국세청에서 장정우 회사 세무조사에 착수했어. 정말? 어떻게? 내가 정식으로 신고했거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사용 의혹으로. 서연이 놀랐다. 벌써?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니야. 이미 내부에서도 의심하고 있던 사안이었나 봐. 우리 신고가 방아쇠 역할을 한 거지. 그날 오후 장정우 회사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졌다. 장씨 가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저녁 무렵 장미라가 다시 서연의 집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침에 거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김서연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서연이 나가보니 미라의 얼굴이 창백했다. 뭔 일이세요? 당신이 한 짓 맞죠? 국세청 신고.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당신이. 증거 있어요?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발, 그만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망하게 하지 말아요. 제발. 서연은 처음으로 미라의 약한 모습을 봤다. 하지만 동정심이 생기지는 않았다. 사부인님, 제 딸한테 뺨 때린 거 기억하세요?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이제 와서 사과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받은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공개적으로요? 네. 그때 우리 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사과받아야죠.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녀에게 공개 사과는 치명적인 일이었다.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한 건 누가 먼저 했죠?
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돌아갔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더 큰 반격이 시작되었다.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연을 비난하는 글들이 대량으로 올라왔다. 김서연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남의 집안 뒤조사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과거의 기자 시절 오보로 문제됐던 사람이 또 문제 일으키고 있어요. 출판사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책을 믿을 수 있나요? 서연은 이런 글들을 보며 오히려 차분해졌다. 조직적이네. 서연이 혼잣말을 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이러다가 출판사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요. 벌써 몇몇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연락? 계약 재검토를 하겠다고. 서연은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다. 괜찮아. 오히려 좋은 기회야. 뭐가 좋은 기회예요? 저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증거거든. 서연은 모든 온라인 댓글과 압박 전화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다. 지역의 한 원로 기업인이 서연을 찾아온 것이다. 김서연 사장님이죠? 네, 그런데 어느 분이신지.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30년째 사업하고 있어요. 이철수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정직한 사업으로 유명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요즘 소문 들었어요. 장정호 씨 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런 일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장정호 씨 때문에 피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피해요? 몇 년 전에 공동 사업을 했는데 계약서를 조작해서 손해를 봤거든요. 서연의 눈이 번쩍 떠졌다. 계약서 조작이요? 네.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요. 지금도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어요.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보관해뒀거든요. 이철수가 가져온 자료는 결정적이었다. 장정호가 계약서 금액을 조작한 명백한 증거였다.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마음껏 쓰세요. 저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활개치는 게 싫었거든요. 서연은 이제 확신을 가졌다. 장씨 가문의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만 감히 맞서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최종 계획을 세웠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고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준비됐어? 언제든지. 그럼 내일 시작하자. 뭘? 반격을. 다음 날 아침 지역 상공회의소에는 긴급 총회 소집 공고가 붙었다. 주요 안건은 지역 기업 윤리 및 회장단 재선출이었다. 장정호는 상공회의소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계획이었다. 오후 2시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는 지역의 주요 기업인들이 모였다. 장정호와 장미라도 참석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첫 번째 안건이 시작되었다. 지역 기업 윤리에 관한 논의였다. 최근 우리 지역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다. 일부 기업의 비리 의혹 때문입니다. 장정호가 나섰다.
그건 악의적인 루머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이 퍼뜨리는 거짓말이에요. 장미라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가족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은 사람이 억지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서연이 일어났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회장이 놀라며 말했다. 김서연 사장님이시죠? 하지만 오늘은 상공회의소 회원만. 저도 회원입니다. 서연이 회원증을 보여주었다. 사실 서연은 며칠 전에 서둘러 상공회의소에 가입했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그럼 발언하시죠. 서연이 앞으로 나왔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저는 김서연입니다. 세연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는 언론에서 일했습니다. 장정우가 비웃듯 말했다. 과거에 오보로 문제된 기자 아닙니까? 서연이 차분하게 답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프로젝터를 켜고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장정우 씨 회사의 실제 재무제표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고 참석자들이 술렁거렸다.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300%를 넘습니다. 사실상 파산 직전입니다. 장정우가 급하게 말했다. 그건 기밀 자료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고민호가 일어나서 말했다. 변호사 고민호입니다. 모든 자료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서연이 계속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증거입니다. 장미라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복수극이에요. 서연이 냉정하게 답했다. 복수라고요? 그럼 이것도 복수일까요? 세 번째 자료가 나타났다. 이철수가 제공한 계약서 조작 증거였다. 이철수 사장님과의 계약서를 조작해서 5천만 원을 편취한 증거입니다. 이철수가 일어나서 증언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를 봤습니다. 이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저도 피해봤습니다. 저희도 계약서 조작당했어요. 장정우와 장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제 딸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증거입니다. 예술회관에서 녹음한 음성이 재생되었다. 이게 드레스야? 시장에서 산 거 아니야? 탁! 뺨 때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이딴 걸 입고 나타나?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서연이 말했다. 이분들이 말하는 좋은 집안이 바로 이런 집안입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장미라가 일어나서 소리쳤다. 그만해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이요? 서연이 반박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회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장정우 부회장님,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장정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장미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민지 씨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존엄을 지키고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작은 박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 회의실 전체를 채웠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용기에서 옵니다. 회장이 결정을 내렸다. 장정우 부회장은 즉시 해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서연과 민지는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 딸이 더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정환이는 어떻게 해요?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해.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정환이 서연을 찾아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제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바로잡아 주셨어요. 너 괜찮겠어? 힘들겠지만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지 씨와 함께요. 한 달 후 민지와 정환의 결혼식이 열렸다. 이번에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장정호와 장미라는 조용히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했다. 서연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번에는 누구도 민지를 모욕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중하고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 대기실에서 민지가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요. 당연하지. 이게 원래 내가 받아야 할 대우야. 그런데 엄마는 행복하세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응, 엄마도 행복해. 내가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되어서. 민지가 결혼 부케를 엄마에게 건네며 말했다. 엄마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이제는 엄마 인생을 위해 사세요. 서연은 딸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주 후 서연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중앙 언론사에서였다. 김서연 기자님이시죠? 저는 중앙일보 탐사보도팀장 김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탐사 능력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혹시 다시 언론계로 복귀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언론계를 떠났지만 이번 일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방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지방 지국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6개월 후 서연이 복귀한 첫 번째 기사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지방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친 기사였는데 철저한 증거와 함께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역시 김서연 기자다. 동료들이 칭찬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네요. 후배 기자가 감탄했다. 서연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민지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민지가 말했다. 뭐가 달라? 더 당당해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정환도 거들었다. 어머님, 기사 저희도 항상 봐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어떤 뜻이에요? 내가 모욕당했을 때 나도 함께 상처받았어.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지켜주셔서. 나도 고마워. 너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딸의 결혼식이 끝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다시 기자로 돌아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당당해졌다. 그때 장미라가 내 딸을 때렸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함께 싸워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1년 후 서연은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모든 분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제 딸에게 바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상처가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 속에는 감동과 격려,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지도 남편과 함께 와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예술회관에서 뺨을 맞았던 수치스러운 기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당당하고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민지가 말했다. 나도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하실 거예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이지. 이제야 내 진짜 일을 찾은 것 같아. 정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사업하고 계세요. 다행이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변화했다. 서연은 더 강해졌고 민지는 더 당당해졌다. 심지어 장정우와 장미라도 정직한 사람으로 변했다. 진실이 승리한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자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은 순간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어머니가 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어떻게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보셨습니다. 개인적인 모욕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정의를 원한다면 스스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신다면 서연처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